네, 리만의 복수 해석이 서브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한 주 동안 공부해 오신 건 혹시 하면서 느끼셨던 점들, 생각들 공유하고 스터디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디스코드에 올린 것처럼 원래는 가장 먼저는 그 저번에 메인 스터디 때도 S2 뭐 만점 미방을 질문을 했는데 네, 제가 그거에 앞서서 뭔가 폼 자체를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오픈 셋으로 쪼갠 다음에 거기서 각각 정의하고 교집합해서 같다. 이렇게 해서 뭔가 폼을 정의하는 게 그거를 제가 약간 미숙하고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 옛날에 에어리어 폼 그거 사인 세타, 디세타, 디파이 가지고 그게 이제 XYZ 코디네이트 뭐 쓰면은 글로벌하게 정의된다는데 S2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거를 차트를 잘 잡아서 차트 두 개 잘 잡아서 글로벌하게 정의하지?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그냥 정말로 손으로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학기가 시작되니까 조금은 바쁘더라고요. 네, 저는 저번 주에 호기롭게 나블라이프와 디프를 본다고 하였지만 이번 주에 좀 바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보지 못했고요. 근데 그런 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호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결에서 사실 어떤 그 S2나 S1 위에서 제로폼인 함수가 정의되는 것도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블라이프랑 DF를 보려고 하는데 그 결국에는 매트릭이 반영이 돼서 막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매트릭을 저희가 정의를 할 때 예전에도 봤었지만 그 텐서 프로덕트로서 이제 dx 텐서 곱 dx 막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ds 제곱 그 정의를 할 때 그것도 좀 뭔지 감이 되게 안 와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매트릭을 볼 때 아직까지 그 매트릭스로 보는 게 되게 마음이 편안한 것 같더라고요. 매트릭스 꼴로 적어서 그 베이시스 체인지 될 때, 아, 그게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저렇게 변형되구나, 이게 좀 편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저희가 선형대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선형 변환이 주어질 때, 그 기저가 주어졌을 때, 그 행렬 표현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모든 게 그 사실 기저에 의존되게 적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결에서 조금 그 가장 기본적인 함수 세팅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제 그 직교좌표계로 봤을 때의 그거랑 뭐 극좌표로 변환했을 때 그거랑 어떻게 조금 나블라이프에 반영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저 의존성을 버리는 측면에서 텐서 뭐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거를 좀 체인룰을 좀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면 좋겠다는 조금 그런 틀이랄까? 좀 그런 거는 좀 세워놓은 것 같아요. 네, 정호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거 보면서 좀 참고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진짜로 약간, 네, 뭐 하나 건져 오는 것을 목표로, 네,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아까 정호재 선생님 디스코드에 올려주신 것도 그렇고 제가 또 기대수 3기도 참여하고 있는데 저번에 또 메이어 비토리스를 봐서 약간 저희가 진도 백하기 전에 메이어 비토리스를 좀 보다가 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불편하다기보다 막막한 게 이제 약간 이제 당연히 뭔가 로컬이랑 글로벌 사이에 왔다 갔다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오픈셋 두 개에서 두 개 사이에 약간 보완성을 본다고 치면 오픈셋 두 개의 교집합을 보는 것도 납득이 되고 오픈셋 두 개는 뭐 당연히 봐야 될 거고 뭐 두 개 결국엔 보고 싶은 게 뭐 S2든 뭐든
전체를 보고 싶은 거니까 전체를 보는 것도 납득이 돼서 뭐 메이어 비토스를 보는 것도 납득이 되고 그럼 그 교집합에서 호환성이 뭐 깨지면 이제 뭐 코어 몰루지로 넘어가고 호환성이 또 모자라면 이제 쭉쭉쭉쭉 늘려서 롱으로 뭐 다 이제 약간 이제 들어본 적은 있으니까 되는데 약간 막막한 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질문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약간 재미가 없어졌어요. 뭔가 메이어 비토리스 약간 질려버려가지고 약간 질림을 느꼈다 했습니다. 그 방금 하신 말씀에 되게 공감도 되고 그런 결이 그 저번 주에 이제 기대수 3기에서 이제 스네이크 lem마를 그래도 그 떡밥 해수 겸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 해서 들여다봤는데 거의 그 증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냥 말이 되도록 하는 애들을 모아놓고 말이 되는 거를 증명해놨다고 약간 써져 있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저도 되게 그래요. 이게 이게 이해는 뭔지 모르겠고 일단 뭐 그러려니 뭐 알겠는데 모르겠는 그런 감상과 함께 그 아무리 봐도 그 메이어 비토리스를 얼마나 깊게 그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성숙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 뭔가 스네이크 랩마나 뭐 코어몰로지나 막 이런 팬시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뭐 그런 개념을 많이 알고가 아니라 진짜 와닿는 그런 결에서 깊이가 깊어지는 게 이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진도를 좀 백한 게 오히려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주 동안 되게 오랜만에 학교를 와가지고 생각보다도 학교 다닐 때 내가 굉장히 바빴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새삼스레 깨달으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없구나 하면서 오늘 좀 이제 스터디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해봐야겠다 해서 두얼 스페이스 관련해가지고 개념 자체를 저는 아예 몰라가지고 조금 R2에서부터 XY 코디네이트랑 그리고 이제 얼쏘고날 하지 않는 다른 베이시스 잡아가지고 이것이 두얼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관찰하려고 했는데 조금 관찰은 했는데 제가 그 하고 싶었던 것까지는 완전히 못해서 저희가 하려던 게 이제 그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것의 두얼 스페이스를 생각해서 그 두얼 스페이스에서 이너 프로덕트가 어떻게 그 기존의 것으로부터 파생되는가를 좀 관찰을 하고 싶었는데 끝까지는 못 해가지고 디스코드에는 못 올렸지만 오늘 시간이 된다면 한 대까지는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혹시 정우재 선생님 오늘 그 디스코드에 올려주신 것부터 혹시 같이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제가 그 저도 이게 패드에 한 게 아니고 노트에 한 거여서 아마 다시 그 종이를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다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이제 명료하게 이제 할 테니까 일단 좀 쓰면서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상황은 에어리어 폼이라는 것이 어, 원이 저희가 이제 사인 세타, 티 세타,
웨지 디파이라고 쓰고, 그래서 뭐 이 폼을 이제 뭔가 적분을 하면은, 물론 이때는 폴에서는 정의가 안 된다여서 어디까지나 얘는 이 어떤 폼 자체를 대변하기보다 그 폼에 대한 로컬 표현임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얘가 이그젝트 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뭐 이게 4파이가 나와서 뭐 0이 아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얘는 적어도 폴에서 정의는 되지 않죠. 근데 왜냐면은 어, 디파이가 세타가 0, 그 원점 이 폴에서 잘 정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루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근데 이제 다른 문헌이나 어떤 걸 보면은 이 오메가, 이 에어리어 폼 오메가가 S2에서 잘 정의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지가 S2에서 잘 정의된다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정의된다라고 하는 문헌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대표적 문헌들에서는 뭐 제가 뭐 여러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의를 보통 하냐면은 이제 TPS랑 TPS에서, 그러니까 적 벡터 두 개를 받아서 실수값을 보내는 게 그 투폼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투폼의 역할이고, 근데 이제 에어리어 폼이라는 거는 적 벡터 두 개를 받아서 뭔가 말 그대로 넓이를 내줘야 되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U 오메가를 뭐 U 곱하기 오메가 더하기 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면 이제 글로벌하게 문제없이 정의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혹시 노테이션상으로 저 오메가가 헷갈려서 그런데 네네네. 네. 같은 건 아닌 거죠? 아, 지금 이거랑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 오메가 P랑 오메가 아, 관련이 어, 아예 없는 건지. 지금 이게 오메가 같은데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P마다 이렇게 정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P를 언급을 안 했는데, P는 S2에 있는 점이고 이걸 R3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점마다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폼이라는 게 점마다 있어가지고 이제 P를 정의해야 되고, P, 아, 그게 아니라 오메가 P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 아, 이 오메가가 제가 헷갈리게 썼네요. 이렇게 되면 조금 명료하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조금 노테이션을 헷갈리게 썼네요. 그래서 그, 네네네. 거기서 곱하기 표현되어 있는 건 크로스 프로덕트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여기 구내에서 이렇게 접벡터가 있으면은 접벡터 뭐 U랑 V 하면은 뭐 평행 사변형 넓이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가 길이가 1이잖아요. 지금 S2의 반지름을 1이라 잡으면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 뭔가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나오는데, 이 부피가 사실은 높이가 1이니까 여기에 있는 그 접벡터 두 개가 이루는 면적과 같아서 높이 1. 그래서 저게 이제 에어리어 폼의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저거를 그,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선 저희가 단위구를 잡고 있으니까 그 위치 벡터랑 노멀 벡터가 디렉션이 같은 게 보장이 되고, 그리고 단위구니까 유닛이어서 네네네. P로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럼 유닛 노멀이 저 자리에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네,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언급을 안 했어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이 오메가가 글로벌하게 정의된다라는 사실이 이제 진짜 그러냐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기 위함이었고요. 근데 저희의 목적은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를 차트를 이용해서 글로벌하게 정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는 언급한 건 정말 이제 글로벌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글로벌한데 이렇게 보면은 이걸로 보면은 뭔가 폴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분명 문제가 되고 그럼 이거 말고 이제 차트를 세타 파이로 차트를 하나 잡는 게 아니라 차트를 두 개 잡아서 뭔가 글로벌하게 정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가 시도하려던 거였고요. 그래서 차트는 너무 이제 좀 지겹지만 스테레오 그래픽 네, 프로젝션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뭐 변환 공식이랑 역변환 공식 짧게만 이제 유도하는 방법을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북극점만 대략적으로 좀 유도를 하고 남극점은 그냥 유도를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S2 위에 있는 X, Y, Z가 있고 0, 0, 1이 있고 이 평면은 Z는 0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선을 이은 것과 Z는 0의 평면의 교점을 말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을 말하니까 Z가 1인 경우는 T가 1-Z, Z가 0인 경우는 T가 1-Z분의 1인 경우이고요. 그래서 P, Q로 나타내면은 1-Z분의 X, 1-Z분의 Y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P와 Q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X, Y는 X, Y, Z는 어떻게 찾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P, Q가 이렇게 대응되고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서 이 P, Q, 0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P, Q, 0으로 보고 0, 0, 1에서 시작해서 P, Q, 마이너스 1, S로 되는 것이고 이때 이 벡터의 길이가 1일 때가 단위 단위 구면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S제곱 P제곱 더하기 S제곱 Q제곱 더하기 1-S제곱이 1이 될 때가 어, 이것을 만족하는 S를 찾는 것이 X, Y, Z를 P로 표현한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나타내면은 1은 소거가 되고 S로 묶으면은 S, P 제곱 Q 제곱 더하기 1 빼기 2가 돼서 S는 지금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S가 0이 되면은 애초에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는 게 S2 빼기 북극점에서 뭔가 R2를 대응시키는 거기 때문에 S가 0이 되면은 그거는 북극점에 대응이 돼서 고려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제 대응 관계를 명확히 하면은 P고 2P고 다시 여식에 넣은 겁니다. 여기식 Q 제곱분의 2Q 그리고 1 마이너스 P 플러스 P 제곱 더하기 Q 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남극도 비슷하게 이제 하면 되고요. 어,
이 공식을 어, 남극은 그래서 공식만 밑에 적고 가겠습니다. 남극 같은 경우에는 U랑 V로 뭔가 구별하기 위해 U랑 V로 적을 것이고요. 아,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고, 얘는 반대가 돼서, 뭐, 뭐, 그래서 모든 세팅은 끝이 났고요. 이제는 그냥 계산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저 혹시 질문 하나 아, 있는데, 네네네. 저 역변환 S에서 저 가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저거 식이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네. 직선의 방정. 그, 시점이 여기잖아요. 직선의 아, 방정식에서. 네. 그리고 방향 벡터가 이거인 거 혹시 이해 가시나요? 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뺀 것입니다. 아, 아, P, Q, 0이랑 0,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s를 붙여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잖아요. 저게 계속. 아, 네, 그래서 네. 그러다가 벡터의 크기가 1이 되는 것이 구면 위의 점이라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아, 이 방정식이 유도가 된 거고 그래서 s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p랑 q를 x, y, z로 다시 돌리는 식도 잘 알 수가 있었고요. 이제는 그냥 조금 뭐 재미없게 차트 계산만 하는 건 있는 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 먼저 뭔가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가 에어리어 폼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이제 p와 q로 다 나타내고 그러니까 세타가 그럼 p와 q로 의존하겠고 그리고 여기는 자코비안이 들어가겠죠? 자코비안의 행렬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S2 빼기 남극에서 정의가 되고 또 이거를 잘 이제 교묘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S2 빼기 어, 사우스 폴 빼고 다 정의가 되니까 네, 이렇게 각각에서 차트별로 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뭐 얘네가 교집합인 S2 빼기 폴스에서 정말로 똑같은지를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어차피 둘 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은 이제 보장할 수 있는 똑같은 걸 보일 수 똑같은 게 당연한 거긴 한데요. 여기서 출발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보인 이유는 이제 나중에는 투폼을 정의할 때는 뭐 여기서 출발을 못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지를 확인해 봐서 뭔가 나중에 대한 계산도 조금 고려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스텝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써야 될 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죠. 참 극좌표랑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이거는 그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편하게 하시면 네, 됩니다.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옛날에 미적분학 이제 처음 할 때 맨 처음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극좌표계를 처음 배우면서 거기서 막 R은 뭐 이 코사인 세타를 막 그리시오 막 이런 거 했었던 거 되게 싫어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왜 나한테 시키는 건지 이해가 안 네네. 됐는데, 근데 실제 약간 지금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막 만지고 막 하면서, 아, 삼각함수 극좌표 표현이 진짜 편하구나. 약간 이러는 걸 좀 공감하는 것 같아서, 아, 이래서 시켰구나. 약간 그런 기억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계산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S2가 저희가 다룰 앞으로 예시 중에 제일 쉬운 예시일 것 같은데 참 극좌표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텝을 이걸로 하고 두 번째 스텝을 이걸로 세 번째 스텝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또 첫 번째 스텝부터 차근차근 계산을 같이 해봅시다. 그럼 세타는 위 그 식으로부터 아크 코사인 Z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크 코사인 Z이고요. 그럼 Z가 코사인 Z라는 것에 기인을 하고요. 또 세타가 여기서 이제 되는 거니까 여태는 코사인이 모양이 이러니까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해서 그래서 굳이 코사인을 아크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을 데려와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거는 네, 네, 이것이고 그래서 일단 자코비안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변한 공식으로부터 이거를 PQ로 나타낼 수 있는데 PQ로 나타내면은 이게 되겠죠. 지금 참고로 북극이라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1 플러스 P제곱 플러스 Q제곱분의 2 빼기 1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건 참고로 남극이 북극으로 했네요. 남극으로 했네요. 그러고 2 빼기 근데 그럼 이게 북극이니까 저 공식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해주면은 아크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참고로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것을 유의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리고 또 루트 안에 있는 식을 p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어, 굉장히 헷갈리네요. 아, 음, 네. 이 미분한 거는 이렇게 돼서 이제 네, 이렇게 되고요. 조금 식을 더 예쁘게 적을 수가 있는데 여기 루트 안에 제곱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크 코사인 미분한 것이고 여기는 안에 거 미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텀을 나누면 저렇게 되고 여기를 이제 1 플러스 p 제곱 이 인수분해 좀
해가지고 좀 쉽게 나타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음, 여기서 2는 이렇게 다 지워지죠. 그리고 1 플러스 p제곱 q제곱 하나 있고 1 플러스 p제곱 q제곱 또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각각 루트 안에로 곱해주면 되니까 음, 1 플러스 p제곱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1분의 2p 1 플러스 p제곱 플러스 q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뭐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이제 R로 둬서 좀 더 예쁘게 적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거 계산할 때 이제 저희가 P랑 Q를 잡은 것도 결국에는 R2 평면인 거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래서 걔를 다시 한번 극좌표로 표현을 해서 계산하면 이제 저렇게 R로만 바꿔주면 이제 어차피 P제곱 플러스 Q제곱이니까 극좌표로 다시 한번 매개화하면은 그러면은 문자 하나 줄어서 더 편할 것 같기도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모양만 저는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둔 것이고 실제로 미분할 때 이것은 사용하지 않아서 조금 헷갈릴까 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Q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요. 이 식을 잘 보면은 P랑 Q를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이 위에 있는 분자 자리에 있는 P를 Q로만 바꿔주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 계산을 할 필요가 저는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은 D 파일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X랑 Y가 있고 여기서 파일을 해서 하는 것이고 P, Q로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아크탄젠트 이제 P분의 Q 뭐 하고 이거를 세타라고 하고 어차피 와인딩 폼이랑 계산이 똑같아가지고 얘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와인딩 폼 잘 그래도 아시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 여기 아크탄젠트 또 여기 2분의 파이 더하고 해서 하면 되지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조금 아는 거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고요. 위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산했고 자코비안 계산만 남았는데요. 이때는 이게 조금 이렇게 그냥 표기하는 게 훨씬 계산상 이점이 있긴 해서 잠시만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자코비안을 계산하면 이거랑 이거 곱하기 그거에서 어떤 걸 빼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를 빼야겠죠. 그러면은 예, 정확히 말하면 요거랑 요겁니다. 그러면은 4p제곱 2p제곱이죠. 2p제곱에 r세제곱 1 플러스 r제곱에 빼기 q 마이너스 2q제곱이니까 플러스 2q제곱 r세제곱 1 플러스 r제곱이 돼서 2가 나오고 r이 나오고 네, 이게 되고요. 자코비안 구하면 저희가 구하려는 거는 여기다 사인 세타를 곱해줘서
그러니까 여거를 구하려는 거였으니까 에어리어 폼을 구하려는 거였으니까 사인 세타를 구했네요 정답. 사인 세타를 구하면은 이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거든요. 이 공식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지금 왜 루트 중에서 플러스만 택했냐 마이너스도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세타의 범위가 여기 사이여가지고 여기서는 사인이 9가 플러스여서 저렇게 한 것이고요. 어, 계속 나타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역변한 공식을 써서 계산하면은 1 플러스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분모도 제곱이 되니까 이건 그냥 나올 것이고 제곱해서 나오면 2하고 루트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되겠죠. 네, 뭐 얘는 이제 그냥 r로 적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둘을 곱하고 여기 둘을 곱하고 dp dq를 적어내면은 1 플러스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랑 이게 1 플러스 p제곱 q제곱이 이거니까 이거의 제곱에 4 dp dq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서 약간 조금 트릭을 썼는데 어떤 트릭이 있었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PQ가 둘 다 0일 때가 이게 이것도 사실 폴에서 여 순간에는 폴에서 정의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는 폴에서 정의가 안 되는 건 맞는데 그 계산상으로 이게 다 이 여항이 다 약분이 돼가지고 나중 가면은 폴에서도 정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북극일 때는 정의가 안 되지만 적어도 남극일 때는 정의가 되고요. 뭐, 예. 폴에서 둘 다 안 된다고 정의해도 어차피 S2 빼기 폴즈에선 정의가 되고 이거 자체는. 근데 또 얘가 미분 가능, 또 아니, 여기가 미분 가능한 식으로 북극을 제외하고 정의가 어차피 되니까 그냥 S2 빼기 폴즈 말고 S2 빼기 남극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네, 이제 스텝 2로 넘어갈 건데 스텝 2에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아까 그 P, Q, P랑 Q 둘 다 0일 때 그 이전에서 정의 안 된다는 거 혹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여기 어, 숫자가 뭐가 잘, 2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P랑 Q가 0이면은 분모가 여기가 0이 돼서 정의가 안 아, 되잖아요, 사실은. 아,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거는 이제 왜 정의가 안 되냐면 여기 갈 때는 이게 세타랑 파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애초에 세타랑 파이 외지한 게 뭔가 폴에서 잘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자코비안 자체를 이제 결국 둘이 곱해서 빼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더 이상 세타랑 파이로 나타낸 게 아니라 온전히 P랑 Q로만 나타낸 거여서 여기 이 폴 둘 다에서 정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의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약분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여 텀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세타랑 파이로 표현했을 때 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P랑 Q로 나타냈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에어리어 폼의 정의를 그 스퀘어 루트 디터미넌트 G, 뭐 DUH DV로 봤을 때 결국에 저희가 계산한 정우 선생님께서 계산해 주신 저 앞에 함수 텀이 루트 디터미넌트 G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간 과정에서 야코비안 계산할 때
0이 되어지는 피컴마 Q가 0이 되어지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국에 저 나오게 되는 식에서는 P제곱 플러스 Q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뭐 P랑 Q가 0이어도 뭐 상관없이 잘 네네네, 네. 정의가 된다고 받아들여도 네, 잘 네, 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북극에서 정의가 안 되는 이유는 북극 경우에는 이제 R이 무한대니까 R이 실수여야 되는데 이제 P제곱, Q제곱도 실수여야 되는데 아니, 북극 자체는 애초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정의가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차트를 하나 더 잡으면 되죠. 저희가 남극을 가지고 있고요. 위에서 좀 계산을 거쳤기 때문에 남극은 정말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Z를 하면은 좀 비교를 부리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이 아크 코사인 Z를 하면은 이 Z가 여기서는 U랑 V로 표현을 할 때는 이게 위에서 마이너스를 한 표현이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이 아크 코사인을 그리면은 여기 2분의 파이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 얘를 그리면은 참고로 얘가 되거든요. 이거는 아크 코사인 x 빼기 2분의 파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가 아는 형태로 뽑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함수니까 함수 자체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음수 붙인 거를 쑤셔 넣으면은 1-1제곱 플러스 v제곱 3분의 2 이걸 넣으면은 함수 전체 음수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네. 이거 한 이유는 뭐 그냥 얘 써먹자 이거입니다. 어차피 뭐 상수 텀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미분할 때 얘 잘 써먹자 이런 것이고요. 위에서 이미 계산한 거. 그냥 뭐 그냥 여기서 바로 U랑 V로 계산해도 되겠죠. 그냥 저는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위에서 계산한 거에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네. 그래서 EU R 햇 R 햇은 무엇인지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붙인 거고 V는 뭐 R 햇은 예측할 수 있다시피 U제곱 더하기 V제곱을 말합니다. 네, 당연히 이때는 양수로 정리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또 파이 있고 얘도 이제 여 점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얘도 사실 와인딩 폼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은 얘도 여기가 V가 나올 거고 여기는 U가 나오겠죠. 그래서 야코비안을 계산하면은 사인 세타를 안 구한 것 같은데 어, 이게 루트 이것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얘 계산하면은 어차피 x랑 y는 그 이게 똑같이 표현돼가지고 그냥 위에 있는 거 써도 됩니다. 그래서 도체 따로 계산이 없던 것 같네요. 그리고 R 햇, 2R 햇이고 계산상으로 위에 북극이랑 차이가 있는 점은 여기뿐이죠. 여기 있는 음수고. 그래서 그냥 야코비안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곱하고 빼는 거고 얘 곱하는 거니까 그냥 전체적으로는 결과는 음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거의 제곱에 4 DO DV 이게 S2 빼기 S는 사우스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가 되고요.
스텝 3로 넘어갈 것입니다. 스텝 3에서는 사실은 어차피 똑같은 에어리어 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그게 당연한 사실한 건 얘긴 했지만 이 S2 백이 폴즈에서 정의된 뭔가 정의되는 미분 형식을 모르고 출발을 할 때는 그렇게 미분 형식을 정의할 때는 이 스텝 3를 꼭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뭔가 리만 구, 이 S2에 대한 뭔가 기하학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이 스텝 3를 하는 것이고요. 스텝 3를 먼저 말을 하면은, 지금 하나 위에서 변환 시간 안 한 게 있는데, T랑 Q랑 U랑 V 사이에 변환 공식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예. 이거는 되게 쉽게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리만 이 S2를 여기 이렇게 위에서 봤다고 해봅시다. 그럼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가나, 그러니까 북극에서 이렇게 가나, 남극에서 이렇게 가나, 방향 자체는 똑같아요. 방향 자체는 같아서 얘네가 어차피 상수배 차이가 나거든요. 상수배 차이 난다. 그러니까 이 벡터가 사실 뭐 U는 AP 그리고 V는 AQ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A만 구하는 것이 그럼 저희의 문제거든요. 이 A는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개인적으로 좀 중학교 도형을 많이 좋아해서 저는 도형으로 좀 구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이 단면을 생각해서 여기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뭐 9 위에 점이 있으면은 여점이랑 여점이 이렇게 있고 이게 Z가 0인 평면이라고 하면은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고요. 그리고 여기를 동글이라면 X고 여기도 90도죠. 왜냐면 Z는 0인 부분이고 여기는 그거의 수직인 선이니까요. 그러면 동글 X니까 얘가 X고 여기 길이가 그 남극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것이 되고 여기가 이게 됩니다. 여기 잘 보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거든요. 그래서 1대 R 햇은 여기 R 대 1이 돼서 R 햇 곱하기 R은 1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는 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활용을 하면은 R 제곱 더하기 R 제곱은 1이 되고 양변 제곱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점은 그냥 U 제곱 더하기 A제곱 Q제곱 U제곱 더하기 V제곱 곱하기 어, P제곱 더하기 Q제곱이니까 다음 식으로 적을 수 있고 그래서 A제곱은 P제곱 더하기 Q제곱분의 이게 돼서 A는 P제곱 더하기 Q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변환식을 찾아서 U랑 V가 P의 어떤 점에 대응이 되면 P로 나타내면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P제곱 더하기 Q제곱분의 P P제곱 더하기 Q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변환식을 알았고 이제 저희가 보려던 건 교집합 부분 S2 빼기 폴즈에서 이 폼이 정말 같냐 이걸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걸 이제 P랑 Q로 적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P로 적으면은 일단은 R 제곱 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 정도로 나오고 그 다음은 여기 du dv를 P랑 Q로 바꾸면은 자코비안의 행렬식에 이거를 곱한 값이 될 것이고요.
얘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네, 같이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하면은 그냥 이거를 p로 미분한 것이죠. 그러면 p제곱 플러스 q제곱분의 제곱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구준혁 선생님 발표도 남아서 p로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그다음 이거 그대로 하고 분모 미분하면은 q제곱 빼기 p제곱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 하면은 처음에 그 분모는 어차피 q라서 p로 어 지금 요거구나. 여기가 분자가 q라서 처음 부분 사라지고 뒤에 텀만 남아서 처음 여기 q가 분자에 있는 거랑 p로 이제 분모 미분한 거 해가지고 이거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 얘랑 똑같은데 얘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식이 집 구조가. 그럼 그냥 이게 되고 얘도 그냥 그 다음 얘는 p를 q 여기서 p를 q로 바꾼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야코비안을 구해보면은 p제곱 더하기 q제곱분의 어, 분모는 4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제곱에 여기 곱한 다음에 빼는 거니까 이 괄호 속에서는 4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괄호 안 자체는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되고 이거의 제곱이 되고 이거를 약분을 해서 나타내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r 4제곱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가 다시 넣으면은 4하고 마이너스 r 4제곱분의 1에 1 더하기 r 제곱분의 제곱 dp dq가 돼서 이 r 제곱을 여기다가 쏙 넣어주면은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사라지니까 r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r 제곱분의 제곱 dp 웨지 dq가 됩니다. 이게 참고로 저희가 앞에서 구했던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교집합에서 같아서 이렇게 차트 진짜 잡고 계산하면은 이제 이 투폼 에어리어 투폼을 S2에서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을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마지막에 야코비안 계산이 어떻게 된 거였죠? 어, 마이너스 R 4제곱분의 1 저건가요? 네네네. 야코비안 계산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하면은 4제곱 나오고 이거 곱한 거는 이제 이거 제곱에 마이너스 한 거고 이거는 이제 4제곱 그러니까 R 여기 이거 있고 4p제곱 q제곱이 있는데 이거를 빼는 거니까 여기 빼기 플러스 이렇게 있어서 한 것이고 여기 안쪽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워져서 이렇게 돼서 자코비안이 R 4제곱분의 1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가 조금 여기 미분 부분이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음, 그,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자꾸 네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해지는데, 오리엔테이션이 반대 방향으로 돼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극에서 잡을 때랑 남극에서 잡을 때에 대하여. 근데 그 이유를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약간 복소 좌표로 바꾸면 그, W는 지분의 1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런 당위성이 약간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잡으신 거잖아요. 둘 다 플러스 플러스로. 근데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거네요. 네. 아, 제가,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 옛날에 그 계산이 기억이 나요. 그 S1에서 D세트하고 적분하고 뭐 그럴 때 그 분정 선생님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해서 약간 그거를 감안해서 저도 제 계산을 다시 좀 제 계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코비안을 질문을 드린 게, 지금 UV로 되어 있는 걸 이제 PQ로 이제 야코비안을 구했을 때 행렬식이 지금 음수가 나온 거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행렬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의미이면, 아, 이제 U랑 V에서의 패치의 오리엔테이션하고 T랑 Q로 U랑 V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바라봤을 때 역방향이 돼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치는 않아서, 네. 아, 네, 그렇네요. 근데 아마 약간 뒤집힌다기보다 뭔가 제 생각에는 보정해준다라고 뭔가 지금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때도 적분을 파티션 유니티로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식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지금은 그걸 약간 보정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저도 끝나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S1이랑 S2랑 저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이게 부호가 어떻게 됐었더라? 조금 전에 계산한 거기도 하니까 부호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세타? 그 0부터 파이까지 되는 거는 뭔가 글로벌하게 정의되는 거 아니었나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들어보니까 차트로 잡을 때는 그 폴에서 세타 편미분한 거는 정의가 안 된다고 하길래 글로벌하게 정의되는 게 아니었나? 다시 약간 좀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그 부분 저 스스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스타, 제가 알기에 폴이 문제가 되는 거는 네네. C가 네네. 문제가 되는 저도 그렇게 거는 생각하고 있네. 0은 이렇게 잘 컨티뉴어스하고 스무스하게 되고 파이도 요 폴 넘어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냥 뭔가 계산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직관을 잡았었던 것 같은데 업적 차트 잡아서 계산하면 정의가 안 된다고 싶어가지고 저도 한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코멘트를 남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디세타는 뭐 글로벌하게 정의되는 걸로 그 주워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저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편미분 약간 말을 제가 좀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뭔가 디세타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라 편미분할 때 여기가 조금 뭔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차피 약분이 돼서 이 에어리어 투폼 다 여기서는 이제 폴 빼고 다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 폴 중에 하나를 빼도 된다 이런 말을 전달을 정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정원 선생님 발표 들을 때마다 저는 저 도형 나오는 게 좀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관
하고 닿는 부분에 그냥 그런 까끌까끌함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떤 외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R3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크로스 프로덕트랑 그리고 그런 그 유닛 노멀하고의 그 값을 취해서 뭐 스칼라 3중곱 막 그런 거 해서 이제 그 에어리어를 전역에서 정의한다는 게 타당하지, 당연하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관점은 그 차트를 두 개를 잡아서 그 차트가 겹쳐지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봐왔었던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통해서 저 두 개를 그 잘 이어 붙이면 이제 전역에서 잘 정의되는 에어리어 폼이 정의가 된다는 건데, 이게 아까 그 초반에 김수민 선생님 코멘트처럼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되는 거는 알겠는데, 좀 그런 좀 까끌까끌함이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인 세타, D 세타, DB는 되는 거잖아요. 전역에서 그러니까 인터섹션에서 호환이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네네네. 궁금한 거는, 이제 사인 세타를 떼버렸을 때, 그냥 D 세타, DB로 했을 때, 호환 관계가 U는 P제곱 더하기 Q제곱분의 P라는 그게 있고, 호환 관계. V는 P제곱 더하기 Q제곱분의 Q라는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 DU 웨지 DV를 DP 웨지 DQ 이렇게 호환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음, 사인 세타가 없을 때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 네네네. 거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 형태를 본 건데 안 되는 형태로 봤을 때는 호환하려고 시도를 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형태가 되길래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계산으로 볼 수가 있는가? 그래서 확인해 음, 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있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뭐 몇 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아예 없을 때. 그냥 1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게 가장 쉬운 세팅이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형태상. 네. 그리고 뭐 코사인 phi 이번에는 사인 phi를 두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phi로 뒀을 때는 호환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U랑 V에서는 어떻게 보이고 P랑 Q에서는 어떻게 보이길래 그게 인터섹션에서 잘 호환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역에서 정의가 안 되는 폼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게 좀 네네. 궁금해졌습니다. 안 되는 폼에 대해서는 호환이 어떻게 보일까? 저는 방금 그 말을 듣고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그러면 아마, 야, 이 사인 데이터를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어, 정말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차트 잡으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근데 얘도 R은 0일 때가, 이거 R은 0일 때는 사우스폴이고, 얘 자체는 애초에 노스폴에서 정의가 안 되고, 그럼 사실 선생님 말씀대로 다시 난관에 봉착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계산해보니까 좀 그렇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도 얘가 이때는 노스폴이고 이거 자체가 또 사우스폴에서 애초에 정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네요. 네. 음, 네. 만약에 목적이 전역에서 정의되는 폼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때는 한쪽을 봤을 때 원래 한쪽은 노스폴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노스폴은 제외시킨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폼이 분모가 0이 되는 것들 중에서 저기서는 그 R이 0이 된다는 것은 그 사우스폴을 의미하니까 사우스폴에서 네네. 정이 안 되는 거죠. 네네. 노스폴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양 끝은 안 되는 거예요. 저 폼이. 네네네네. 다른 데선 다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양 끝을 제외한 폼에서는 정의가 잘 되고 호환 관계가 저렇게 둘 간에 호환 관계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분모가 문제예요. 네네네네. 분모가 0이 되는 게 만약에 0이 안 되면 분모가 그때는 어 전역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데 만약 분모가 0이 되는 그게 존재하면 포인트가 네네네. 존재하면
그때는 전역에서 존재 안 하게 되겠네요. 네, 네, 네. 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 사인 세타는 되는 예시를 확인했는데 저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그 펑션 있잖아요. 그 사인 네, 세타 네. 대신에 일반적인 펑션이라고 세팅을 해둔 다음에 그러면 전역에서 정의되는 모든 폼을 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지금 일반적인 알아낼 f 수 있을 세타 것 b라고 같은데, 뒀을 때요. f 세타 b라고 뒀을 때요. 함수 자체를요. 어, 네네, 네. 잠깐만요. F세타 네네. 그럼 B, 뭐 어떤 함수 형태여야 전역에서 정의되는 그 일지를 그 형태의 조건, 그러니까 함수의 조건을 혹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아마 그 아, 북극점이랑 남극점에서 0으로 그 스무스하게 줄어드는 그 아까 파티션 오브 유니티 약간 개념에서 0으로 줄어드는 느낌으로 되는 함수만 정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사인 세타의 경우에도 세타랑 0이랑 파이에서 그 0으로 그게 되잖아요. 그 D 세타 디피 같은 경우에는 디피가 와인딩 폼이어서 뭔가 그 포홀에서는 무한 약간 발산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폼으로 적은 거에도 R분의 1 항이 들어있는 게 아마 와인딩 폼 그 디피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사인 세타 그 이전에 있던 게 그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에서 했었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부분 항이 뒤치해지면서 사인 세타로 변하면서 저게 글로벌하게 확장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 부분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대한 항으로서 뭔가 북극점이랑 남극점에서 0으로 이제 줄어드는 놈만 아마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싶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시가 사인 세타에다가 어떤 함수가 곱해진 형태가 아닐까 약간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시는 아, 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원래 저희 구한 게 1 플러스 R 제곱분의 4 DPDQ인데, 얘네는 이제 뭐, 그 반대쪽 차트도 고려하면 전역적으로 정의가 되고, 4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역적으로 정의된다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차수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뭐 이제, 원래는 이제 R이 있던 건데, 이 R이 왜 지워지는지에 대한 거는 이 사인 세타가 구준혁 선생님 말씀대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사인 세타가 있고, 그럼 얘가 이제 지워질 거고, 그럼 F 세타 곱하기 이게 있으면은, 음, 되려나요? 어느 정도 이 분모의 R을 지워주기 위해서 그 펑션 어느 정도를 조절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좀 형태를, 네,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리. 계산해. 근데, 어, 저는, 그럼 되게 근데 재밌는, 좀 별로 같은데, 저희가 이걸로 잘하면 저는 드람 코홈홀로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이렇게 쓰나요? 그러니까 투폼 가지고 드럼 코홈홀로지 적는 건데, 어, 아 잠깐 이게 이규젝트랑 클로즈 얘기 아니, 좀 다른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음, 지금 저 사인 세타가 붙어져 있는 거는 클로즈드 폼이죠. 클로즈드 폼, 네네네, 그쵸, 그쵸. 익젝트는 아닌. 네네. 혹시 그러면 익젝트 폼 예시가 있을까요? 로컬하게는 이그젝트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함수를 좀만 더 곱해서 글로벌하게 이그젝트인 애를 같이 찾자는 이야기 좀 했거든요. 네. 저는 지금 되게 괜찮은, 부정 선생님 듀얼 말하셔야 되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닙니다.
네, 지금 저도 조금 저 질문에 갑자기 흥미가 생겨서요.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저도 조금, 함수를 조금 세팅을 해볼게요. 1부터 2파이까지니까. 얘는 적, 얘는 적분하면 0이잖아요. 근데 뭐 0에서 2파이 코사인 phi 파트가 다시 얘는 적분하면 0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의 지식으로는 얘가 이그젝트인 거잖아요. 팩트. 네네. 그럼 이게 왜 이그젝트인지를 조금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되는 포텐셜을 진짜로 한번 찾아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도 지금 다룰 줄 아는 뭔가 상황 속에서 다루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그냥, 익젝트 폼이 저게 익젝트 폼이 맞다면 저런 종류가 익젝트 폼의 전부인가? 즉 저거의 실수배만 한 것만이 익젝트 폼의 전부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셨죠? 저 코사인 B만큼 곱했을 때가 익젝트 폼인지. 얘 적분하면은 0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 네. 그러니까 저 아, 약간 따로 배운 걸 따로 써먹, 떼어내서요. 네네네. 아, 이거 하면은 얘가 주기 함수니까 이렇게 돼서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칭성 이용하면 0이 나오니까 뭔가 그래서 차라리 반대로 얘가 이그젝트인 걸 아니까 얘에 대한 포텐셜을 찾아보자. 약간 이런 질문으로 전이가 전 된 것입니다. 네네. 네. 그쵸. 글로벌리, 익젝트면 글로벌리 포텐셜도 있을 테니까요. 네네네네. 그래서 글로벌한 포텐셜을 찾아보자. 뭔가 이런 음. 코사인 C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미방을 풀어야겠네요. 앞에 거 y로 미분하고 뒤에 뭐 만약에 표현했을 때요. 뒤에 거 네네네네. 그거 x 쪽으로 미분해서 같다. 좀 더 쉬운 예시가 근데 없으면 잘 글로벌리 모르겠네요. 포텐셜 펑션을 찾는 와중에서도 로컬 콜디네이트는 어쨌든 잡아놓고 거기서의 그러니까 거기서의 포텐셜을 이렇게 로컬 콜디네이트 상에서의 네네네. 네 포텐셜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좀 왜냐면 저희가 어렵네요. S2에서 거기서 갑자기 한 번 S2 위에서 정의되는 포텐셜을 찾는 그런 계산 도구가 그런 게 없었으니까 나눠서 했던 거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약간 예측은 한쪽 콜디네이트에서 찾아준 그 포텐셜이 실제로는 다른 쪽에서도 그 정의가 된다. 네네네. 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B를 세타랑, 아니, P랑 Q로 나타내면은 게임이 끝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 파트는 저희가 했잖아요. 여기 파트는 P랑 Q로만 나타내는데 성공했으니까 코사인 B를 나타내기만 하면은 뭔가 끝날 것 같은데 어렵네요. 잠깐만요. 식을 좀 여기서 보고. 탄젠트 피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탄젠트 피. 왜냐하면 x분의 y 아, 하면 세타 사인 세타가 날아가니까요. 음, 코사인 아크탄젠트가 그 바로 정리되는 식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냥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긴 한데 아마 그거 그냥 갖다 써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도움 되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막혀가지고. 아, 그 B가 지금 아, 네네. 아,
세크 탄젠트 x분의 y잖아요. 아, 그쵸? 그 네. p분의 q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P분의 Q죠. 네네. 아, 그 항등식, 와인딩, 항등식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탄젠트 제곱 더하기 1, 이런 시컨트 제곱. 근데 저거를 코사인으로 하면 저- 아, 네네네. 탄젠트 B는 그러면 Q분의 B고, 1제곱 더하기, 충전기를 좀 빼겠습니다. 제곱. 네, 탄젠트 아, 제곱은 어차피 코사인분의 1이니까요.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P가 0이 아닐 때만 정의돼서, 예, 예.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곱? 이게 코사인 제곱분의 P니까, 코사인은, 좀 복잡해지네요. r분의 p 그냥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오가, 부호는 p 아마 그 따라갈까요? 아마 따라갈 거라. 네네네. 근데 여기서도 잠깐만요. R이 뭔가 등장하는데, R이 한 번에 지워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러면 R은 0에서 또 정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코사인 사인, p는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코사인 p는 애초에 그 4에서 정의 안 되는 게 맞아서 원래 네네네. 아마 사인, r분의 사인 1이 제곱 세타라고 들어가면 하면은 이 R이 지워질 것 같거든요. 근데, 아 네네네. R 한 번 더 내려오는 거라서, 아니, 그냥 R을 네. 그럼 점점 난해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한번 가봅시다. 이거 세제곱이 나올 것이고, 8 dp dq.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네, 많이. 그리고 이거를 반대쪽 코디네이트에서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반대쪽도 B는 마찬가지로 정의가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1 플러스 P제곱분의 Q제곱, U제곱, V제곱, 세제곱에 마이너스 U, 8, DU, DV.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거 차트 잡아서 저희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저 꼴일 때 S1은 변수 하나여서 그래도 조금 그나마 네네. 간단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S2에서는 저게 차트 잡고 계산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어, 일단은, 얘네 각각 포텐셜 찾고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쉽지 않네요. 아마 오늘 스터디 내에서는 아마 하기 네네. 어렵 오늘은 조금 하기 어려울 거고, 제가 사주에 조금 상당한 계산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무엇을, 어떤 계산을 풀려고 하는지 그것만 딱 그 올려주시면, 네네. 명확하게 그 문제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네네. 각각 차트로 얘가 일단 네네, 적분하면은 이거 하면 0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얘가 뭔가 이그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얘는 그 이그젝트한 거에 로컬한 표현인 거죠. 지금 두 폴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근데 그거를 P랑 Q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때는 적어도 이게 어디서 예, 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디서 정의되는 거냐면, 여기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R2랑 똑같고요. 위상적으로 똑같고, 여기서 이제 프랭카레 렘마
잘 써가지고 여기서 미방 풀어서 포텐셜 찾고 찾을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포텐셜 찾고 각각 찾아가지고 다시 둘을 이렇게 잘 조합하면은 이그젝트한 포텐셜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네 그러니까 이그젝트 원폼 각각 찾자가 일단 문제입니다. 일단 이게 제일 풀려야 되는 문제고 이거 풀면은 이그젝트 포텐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 R2, 그 P, Q 코디네이트 또는 UV 코디네이트 네네네. 옮겨서 익젝트 폼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네네네. 하고 나서 다시 세타 피 폼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뭐 처음부터 세타 피 형태에서 세타 피 콜디네이트, 그러니까 극좌표계 콜디네이트이죠. 그 상태에서 그냥 원시 함수를 구해볼 수는 없나요? 저 상태에서? 어, 그러니까 뭐를, 그러니까 d세타 그러니까 d세타 아, 앞에 어떤 펑션이 좋, 있고, dphi 좋은 앞에, 방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네, d세타 앞에 아, 어떤 펑션이 이해했습니다. 있고, dphi 앞에 어떤 펑션이 있는데, 그거 두 개 미분했을 때, 그러니까 d를 취했을 때 네네, 저렇게 된다. 이해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여기서 포텐셜 찾고 네네네. 이거를 여기로 다시 끌고 와서 물론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네. 네, 네네. 하긴 여기로 끌고 와서 이걸로 적은 다음에 글로벌하게 정의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저는 세타 이해했고요. B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세타, 세타 B로 하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정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물론 식은 이게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P랑 Q로 이어서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텐셜을 찾은 다음에 P랑 Q로 저는 옮기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일단 로컬하게 정의될 것 같기, 그러니까 S2 빼기 폴즈만 이제 보장을 하기 때문에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인 세타와 D 세타와 D 파이도 얘도 이제 폴즈 빼면은 거기에서는 이그젝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상당히 걸려가지고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고 다시 P랑 Q로 이제 해서 하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오래 발표한 것 같은데. 어, 네, 네네네. 저는, 확실히 뭔가 코모로지에 대한 네. 이해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 네네네. 이게 결국에는 이미의 그 S2에서의 투폼은 closed이고, 그리고 closed이지만 exect가 아닌 유일한 그게 이제 그 커버처 투폼이라서 제가 유일한 코오몰로지 클래스의 그 생성원이 되어서 제 상수 배만큼의 R1만큼만 코오몰로지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만 이그젝트가 아니고 나머지는 이그젝트이다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는 네. 이제 나쁜 생각들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어디서 보고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네네.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네네. 그래서 이그 코오몰로지라는 것들을 들여다본 거, 그리고 메이어비토리스라는 거를 들여다본 거하고 미분 방정식이 풀린다의 관점에서 그 매치가 잘 안 되는 감이 좀 든다라는 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좀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유일한지, 그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와인딩 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부준혁 선생님께서 여러 차례 이제 계산을 보여주시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크탄젠트가 그 서로 다른 두 패치에서 그 하나로서 이제 기술이 안 된다는 거를 봤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쟤는 저게 안 되는구나. 전역에서 하나의 함수로서 포텐셜 펑션이 정의되지가 않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메이어 비토리스로 넘어가면서 약간 퀀텀 점프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코오몰로지로 바로 연결되는 별을 그치. 역시 이렇게 이 감이 안 드는 게 방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미분방 정식이랑 연관 짓는 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면서 이게 제 스스로 머릿속으로 내뱉는 게 공허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 지어서 이해를 해야 이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서 네, 코멘트 하나 네, 남깁니다. 또 솔직히
되게 답답했던 이유가 S2에서 뭐, 그러니까 일단 호치 와일 정리라는 게 저는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증명된 사실인 거 맞고 되게 뭐 조건희 교수님께서 그냥 평미만 방정식 푸는 거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드랑코홈올로지 자체를 미적분학 레벨에서 관찰을 정말 해서 진짜 그게 진짜 그렇게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점정주 선생님 코멘트 하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조금 이게 왜 미분 방정식을 언급하셨는지 조금 약간 이게 완전 공감은 아니고요. 약간은 공감이 좀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조금 차트를 다룰 줄 아니까 이제 뭔가 확실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그젝트 정말 글로벌한 포텐셜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이걸 잘하면은 그렇게 제가 원하던 드람 콤볼로지를 정말 미적분학 레벨에서 다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뭔가 감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그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 증명을 보면 이게 그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 클로즈드지만 이그젝트가 아닌 애가 제가 유일하다는 거 제가 예전에 그 한참 전에 올렸던 것 중에서 이제 S2에서 투폼의 그 클로즈드지만 이그젝트가 아닌 게그 에어리어 폼의 상수배밖에 없다는 걸 보인 게 있었었거든요. 그 내용도 그 이번 주에 다시 보니까 그 메이어 비토리스 증명하고 그냥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어 비토리스 세팅에서 그 문서에 적혀져 있는 증명 그대로 가면 아마 이것도 그대로 증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증명을 봤다고 해서 이해했다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호찌와일처럼 네네. 되네, 진짜네는 되는데 어쩌라고 약간 이게 그 해소되지 않은 불편함이 남을 것 같아서 그 미분방정식이랑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습관적으로 와닿는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끝나고 그 문서 다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고 싶어서. 네, 일단 좀 추가적인 감상으로 오랜만에 다시 많이 더럽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계산하니까 좀 재밌는 것 같네요, 저는. 재미도 있고, 좀 딴 얘기긴 한데, 그, 이거 보면서 떠올랐던 게, 제가 옛날에 이제 좀 다양한 기하학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사형기하학이나, 그러니까 그 옛날 그 고전 그 기하학을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약간 경시대 문제집에서 나오는 그런 기하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 그때 반전 기하학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뭐 메비우스 변환이랑도 연관이 깊다. 그래서 리만 구면을 뭔가 그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조금 메비우스 변환도 조금 잃는 감이 있긴 한데, 관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거 뭔가 증명을 해보면서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혹시 그 반전원 언급하셔서 저희 스테리오그래픽 그것이 이거 혹시 이거 펜 쓸 수 있나요? 여기 아, 화면 위에다가 펜 쓸 수 있나요? 제가, 아니, 제가요. 제가 화면 위에다가 펜 쓸 수 있나요? 어, 펜 버튼이 없네요. 네, 요- 네. 그래서 어떤 큰 원이 있어요. 네네네. 큰 원이 있는데 한 점에 접하는 접선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접점과 그 큰 원의 중심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어요. 혹시 그거 아, 그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상상이 안 돼서요. 네, 아, 좀 큰 큰 원이 원이, 있고, 네, 접선 하나만, 네, 있을 네, 때. 근데 그 접선을 좀 수직구로 한번
주시겠어요? 아, 접선의 위치는 상관이 없지만 원이 네네네. 있고 그 수직하게 네. 그리고 접점과 그 저 큰 원의 중심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요. 네. 그 두 점을 양 요거요? 끝점으로 하는 원이요. 네네네. 네네네. 그랬을 때 저 작은 원 있잖아요. 저 작은 아, 작은 원을 원이 직선에 대해서 반전한 네, 거. 반전한 아, 거예요. 네네네네. 왜냐면 R 곱하기 아, 네네네네. 그 반전 관계. 그래서 원은 직선으로 간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리고 S2로 이제 올려서 보면 이게 뭔가 리만 네네. 도면을 네네, 뭔가 맞아요. 회전한 거에 대응되고 뭔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아기자기 하셨던 전변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아, 이거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정경훈 교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어요. 저렇게 된다는 거. 반전원, 한창 설명하실 때요. 네. 아, 네. 저는 약간, 리만 좀 구면, 리만이 구랑 좀 연결 뭔가 지어서 메비우스 방안 생각해보고 싶어서 아, 네네.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마침, 막간으로 조금, 부준호 선생님 발표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짧게. 시간이 애매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저도 아직 네네. 그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네네. 다음번에 정리 다 되면 네네네. 뭐 다음부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은, 이거 좀 계산 저도 마저 해보고요. 이거 하면은 S2 완전 미방도 약간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또 저도 그거 뭐 같이 나블라 F랑 DF 좀 고민을 상당히 해서 와보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 그 뭐지? 저 네, 투폼에서 네네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그젝트 폼을 관찰을 저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아 내가 네네. 이걸 관찰을 안 했네 좀 쉽더라고요. 네, 그 원폼에서는 그레디언트 네. 해가지고 태곡선에서 그 적분하면 0 된다. 그거는 뭔가 좀 많이 관찰했던 것 같고 하지만 네. 와인딩 폼에선 안 된다 두둥했던 것 같은데 아 뭔가 투 폼에서는 그런 걸 안 봤었구나 하면서 아, 좀 쉽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거 오히려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저렇게 차트 두 개 잡아서 해보는 것보다도 우선 그냥 R3에서 벡터장 하나 주고, 거기에 컬 취하면 이제 컬을 취한 거를 이제 면적분하면 아마 0이 될 거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걸로 아, 뭔가 우선 네네네. 본 다음에 그거를 S2로 그냥 레스트렉션 시켜가지고 그거를 관찰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이그젝트 폼을 관찰하는데 쉬운 방식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렇게 음, 스피컬 코디네이트에서 잡으면 뭔가 좀 차트도 두 개나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네. 약간 R3에서 대충 계산해도 모든 게 다 되는 R3에서 일단 한 다음에 그러면 그걸로 관찰하는 게 아마 더 음. 쉬운 방향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컬 F 그거 0이다 해서 그건 좀 관찰을 저희가 덜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걸로 그게 사실은 투폼에 뭔가 대응되는 그 이그젝트 조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걔는 좀 뭔가 소홀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이버전스 취한 게 0인 게 이제 네네네. 클로즈드 조건인 거고 컬 취한 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투폼의 이그젝트 조건인 거니까 아마 그걸로 관찰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더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안 해봐서 모르지만. 혹시 좀 오늘 뭔가 제가 진짜 파트 잡고 계산을 해보는 거를 정말 제 스스로 완전 손으로 써서 해본 거를 오늘 처음 솔직히 말하면 오늘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미 다른 분들은 다 하시지 않았을까? 나만 안 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발표하기도 약간 망설여졌어요. 솔직히 약간 남 좀 다른 쌤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발표
해도 되나 약간 이 생각을 들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뭔가 제가 어, 항상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놓친 부분이 항상 많기 때문에 항상 발표는 좋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그 와인딩 폼. 네네네. 그거는 closed one 폼이잖아요. 그러니까 S1 위에서 정의되는 closed one 폼인데, 네. 그거를 복소 그거 구조로 이렇게 바꾸다가 보면 결국 네. 이미지너리 파트가 그 와인딩 폼으로서 이렇게 되는 건데, 컬 파트죠. 근데 약간 이, 리얼 파트, 실수 파트를 보면 그게 익젝트 폼이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느 선생님께서 네네네네. 써주신 거가 있는데 그 앞쪽 파트가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해요. 마이너스 y, x인데 그 와인딩 폼은 클로즈드 원 폼으로서 아마 x, y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 익젝트 폼이. 그거를 루프에서 적분하면 0이 된다. 네네. 이거였던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겁니다. 네. 그게 익젝트 폼이다. 네. 그거가 하나 떠올라서 음, 만약에 저거를 복소 언어로 적는 과정에서 이미지너리 쪽이 허수부가 저희가 원하는 클로즈드 폼이 만약에 뜨고 혹시 그 실수부 파트에서 익젝트 형태를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투폼을 그 복소 언어로 만약에 죄송합니다. 복수 언어로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네요. 네, 그쵸. 왜냐하면, 네, 네, 좀 문제가 생기네요. 복수 구조는 전역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상수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그 스무스 공간에서의 얘기와 그 복소 공간에서의 얘기는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토러스로 보려고 했는데요. 약간 토러스를 그러니까 이게 제 내피셜이고요. 뭐 이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내피셜인데 토러스로 그 이미지로 보니까 저희가 지금 토러스 관찰이 거의 없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디스코드 봐도 토러스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게 뭔가 토러스를 토러스로만 봐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S1 곱하기 S1으로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한번 보면은 조금 진입장벽이 낮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시간이 될 때 한번 S1 곱하기 S1으로 해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오픈 차트를 잡고 싶은 거잖아요. 토러스에서도. 근데 근데 저는 그거를 CP2 안에 집어넣은 그 토러스 말고, 그 스무스 공간, 그러니까 R3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 토러스를 봤을 때 그 스무스 공간에서 안에 들어있는 그 토러스를 봤을 때 오픈 차트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왜냐면 그것도 공면이니까 어쨌든 변수 두 개로 뭔가 잡혀야 되는 게 이론적인 그 이해인데 왜냐면 공면이니까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오픈 차트를 몇 개로 잡든 어쨌든 뭐 세 개를 잡든 네 개를 잡든 상관없이 오픈 차트 조금이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적힐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S2는 그래도 스테리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는 그게 있어서 가능했지만 토러스는 뭐 그런 비슷한 게 없나? 혹시 적는 게 뭐 가능은 한 걸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그 차트는 아닌데 그냥 오픈셋만 잡는 방법인 것 같긴 한데 그 세타가 이렇게 있고 피가 이렇게 도는 게 있으면 피는 0부터 2파이까지 다 돌리고 세타를 적당히 한 그 2분의 아니 그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오픈셋이 뭔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물론 XYZ 적는 방법도 알고, 근데 그거는 다항식은 아니죠. 그 약간 루트도 있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세타 B로 적는 것도 있기는 있죠. 라지 R과 스몰 R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죠. 그, 그, 네. 뭐를 혹시 원하시는 건가요? X, 그런 걸 Y, 잡은 Z로 걸까요? 적기로. 그게 오픈 차트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차트는 아닌 게 왜냐면 그 유클리드 공간이랑 호메오픽한 건 아니어서 차트는 아, 아니긴 한데 오픈셋까지는 이제 되는 거죠. 네. 약간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음, 그러니까 저희가 S2에서 오픈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어떻게 했었죠? S2에서 오픈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S2를 R3에 있는 충전하니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R3에 있는 걸로 볼 때 여기서 이제 어떤 집합 A가 이제 오픈이라는 게 R3에 있는 어떤 오픈셋 뭐 U가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 오픈셋 U가 있으면은 그것을 저희가 그럼 그때 A를 S2 위에서 오픈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음, 네, 근데 그거를 식으로 적으려고 하면 좀 다르지 않나요? 그쵸? 네. 저거는 약간 조금 그쵸.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R3의 스탠다드 토폴로지로서 이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가져온 게 이게 그러니까 S2는 진짜 아까 말 맞다나 운이 좋아서 스테레오그래픽 같은 게 있어서 식으로 쓰기가 편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토로스는 약간 네네네. 셋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부준혁 선생님이랑 전병주 선생님이랑 김수민 선생님 약간 뭔가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차트 잡기가 없다 이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를 잡는 게 되게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뭔가. 근데 그 점이 뭔가 토러스에 대해서는 부재한다가 뭔가 공통적인 의견 같아서 일단 그 점도 고려를 뭔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그 구면좌표 잡아서 아까 부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 제한을 좀 주면 이쪽 바깥쪽 패치 하나, 이쪽 바깥쪽 패치 하나, 안쪽 패치 하나, 안쪽 패치 하나 하면은 패치 4개 정도 잡으면 그 오픈 차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개. 인버스 잡고 하면 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김지민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유의미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김지민 선생님께서 S2는 알겠는데 그럼 토러스는 어떻게 하지?라고 질문을 던져주셨을 때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호진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호진 선생님 말씀하신 S1 곱하기 S1으로 보자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뭔가 복소좌표로 보기도 좀 편할 것 같고, 관찰하기가 좀 수월해질 것 같아서, 저도 김수현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R3 토러스를 생각을 했을 때,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 같은 그런 직관적인 뭔가 차트를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정원 선생님이 S1 곱하기 S1으로 보자는 말씀에,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픈 차트, 어차피 컴팩트 하면 파이나이트 오픈 커버로 덮는다는 그게 있으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세타와 피로 적힌 그걸로 그냥 구간만 잘 나눠가지고 뭐 세 개로 나누면, 근데 이게 인터섹션에서 이쪽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이쪽 인터섹션에서 어떻게 호환이 되는지만 알면 되는데, 근데 이쪽에서도 같으면서 동시에 이쪽에서도 같아지는 그거는 좀 우연의 일치잖아요. 동시에 인터섹션에서 호환이 잘 되는. 그래서 이 두 개끼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 오픈 차트와 두 번째 오픈 차트 인터섹션 사이에서는 호환 관계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오픈 커브와 세 번째 그 오픈 차트의 인터섹션에서도 호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인터섹션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사이에 또 호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일단 계산상으로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세 개 사이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 사이의 관계는 그럭저럭 할 만했는데 세 개 사이의 관계는 뭔가 좀 되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렇게 잡을 수는 있네요. 왜냐하면 각도만 그 구간만 잘 잘라주면 되니까요. 참고로 제가 저번 주에 뭔가 이게 이제 확인할 거 있어가지고, 그냥 재미 삼아 해봤는데요. 토러스의 이제 세타랑 필을 2T랑 3T로 이렇게 매개화를 하면 세인 매듭이라고 이제 곡선 하나가 나와요. T로 매개화된. 그럼 걔 커버처 계산하려고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막 이렇게 돌려보니까 한 4줄짜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까 말했듯이 S1 곱하기 S1을 알면은 그냥 저희가 있는 R3 안에 있는 토러스에서 그걸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가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여야겠죠. 그리고 S1 곱하기 S1에서 분석을 한 어, 뭐 차트라든지 뭐 그런 거를 잘 따가지고 둘이 그 함수를 합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S1 곱하기 S1만 봐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둘이 호메오몰픽하게 해주는 어떤 함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만 합성해주면은 이제 그냥 R3에 있는 T1, T2에서 뭔가 그렇게 합성하면은 정의역이 변화가 되니까 뭔가 되지 않을까, 네, 또 이런 근데 생각도 되는 것 같습니다. S1은 R2에 있는 걸로서 보는 거잖아요, S1을. 그래서 아마 S1 곱하기 S1을 보려고 할 때에는 R4 안에 들어있는 걸로서 봐줘야지 R2 곱하기 R2요. 그게 R4고. 네, R3 안에 들어있는 걸로 보아서는 이게 호환이 안 될 것 같다. 네, 약간 팩트선에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S1이 그 R2의 서브스페이스로 볼 수도 있긴 한데 R 코션트 G로 볼 수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 베리에이션이 여러 가지긴 하거든요. 토러스도 R2 코션트 G2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이게 토러스는 R3의 서브스페이스로 볼 수도 있고 S1 곱하기 S1인 크로스 그 프로덕트 토폴로지로 볼 수 있는데 그 S1도 또 R2의 서브스페이스인지 아니면 또 코션트 토폴로지 R 코션트 G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별개로 R2 코션트 G2로 이제 코션트 토폴로지 자체로만 볼 수 있는 거 이게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부터 살펴봐야 될지 또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브 스페이스로 보면 외제 공간을 R2로 본다 이렇게 괜찮잖아요. 거기서의 뭐 1,0, 0,1 사용하면 되니까요. 베이시스를. 근데 코션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코션트 상에서의 뭐 미적분을 어떻게 한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위상적으로는 오케이인데 위상적으로 물론 적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 어떻게 할지 그것도 문제겠지만 일단 거기서의 미적분, 쿼션트로서 바라봤을 때 거기서의 미적분을 한다는 거는 조금 더 챌린징 할 것 같아서 우선 뭐 서브 스페이스로 바라본다는 거 그냥 외제 공간을 알투로 두겠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쿼션트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하면 그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의 사실 미적분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S1 크로스 S1에서 적분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싶긴 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R4에 집어넣어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R4에 있는 걸로. 그, 결국에는 저희가
커버처 구했던 것도 이제 R3에서는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가지고 했는데 이제 R4로 가면 이제 그것부터가 이제 깨질 거니까 그러면 오소고널 프레임을 잡아서 막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되게 그 챌린징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S1 곱하기 S1의 커버처는 제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그젝트? 네.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 관점에서는 어차피 R2 쿼션 나누기 그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니까 그 직사각형 안에서는 그 다 어차피 평평하니까 원래 전체 공간이 평평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냥 모든 포인트마다 다 그 공률이 0이 나온다.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예전에 해봤었거든요. 0이 나와요. 네. 모든 포인트마다요. 전체 그 적분했을 때 네네, 그냥, 별개로. 네, 그냥 함수가 0이 나와요. 그 음. 커버처가. 그래서 만약 S1 곱하기 S1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뭐, 어차피 이중적분, 뭐 그러니까 원폼 적분, 투폼 적분 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토러스 위에서. 근데 먼저 공률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좋은 그런, 시작일 것 같아요. 실제로 공률 적어 보려고 하면, 음, 뭐랄까요. 그 행렬, 어쨌든 메트릭, 그, 그 가우시안 메트릭이라고 하나요? 리마니아 메트릭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같이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요. 약간 알파에 인베딩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되는 건지도 조금 직관적으로 안 와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 컴마 코사인 피, 컴마 사인 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S1을 그 R2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게 코사인 컴마 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곱으로 그냥 붙이는 거죠. 음,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개 관찰하는 건 좋은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좀 많잖아요. 이제 복소에서 관찰도 해야 되고, 이 곡률에 관한 것도 사실은 관찰을 더 할 게 남아있죠. 왜냐하면, 그, 포멀로지 처음 봤던 그 와인딩 폼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커버처 투 폼이라는 그 이어지는 맥락도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더 봐야 될 것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또 듀얼 관계에서 관찰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9월 메인 스터디 전까지 그 모든 걸 다 볼 수 없으니까 저희가 봤던 듀얼에 조금 더 치중해서 스터디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길을 잡아가면서 네, 나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DF랑 그 나블라이프 그 변환을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 아닐 때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지. DF를 나블라이프로 바꾸고 또 나블라이프를 DF로 바꾸는 그 변환이요. 저 실제로 해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소노멀 하지 않을 때도 해보고 싶고, 또, 그리고 그거 그람쉬미 써가지고 올소노멀로 바꾸면 그것도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뭔가 보고 싶고,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되게 계산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오소노말은 좀 흥미가 떨어질 수 있는 게 그냥 DX 빼고 DY 빼고 그냥 그 콤마로 딱 붙여주면 되니까. 그게 네네. 라블라이프니까, 네. 그래서 그거가 아닐 때를 보는 게, 물론, 오소노말일 때도 보는 것도 처음에, 아, 그 1대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닐 때를 본 다음에 아, 그거를 그람 슈밋으로 바꿨을 때도 제대로 잘 작동을 아, 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라서. 네네. 그러면 시간이 꽤 지나서 혹시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레코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